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김민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와 다른 의회에서도 오늘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양평호 강동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많은 내외분들을 더 이상 소개시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재학대학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 다리 건너 한양대학교에 있는 한상우입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님께서 저희가 익히 당선되시자마자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하셨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인 강남구가 앞으로 미래 스마트 시티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큰 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계신 또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이런 메타시티의 이런 좋은 정책을 학술적으로 평가해보고 또 저희가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주막합편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드려서 저희 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결국 독일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하고 35년 동안 이런 학술 연구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방이 발전해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이번 메타 스마트 시티 정책을 조성명 부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방 정부의 성공이 결국은 중앙 정부의 성공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제 드릴 말씀 많지만은요,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나중에 우리 최영원 박사께서 소개해 주시겠지만은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축전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말씀보다는 우리 지방 정부가 이제 잘 되려면 이 중앙 정부가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지원 우리 강남구 을 국회의원이시죠. 외무부 장관께서 저한테 직접 축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에 읽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그 부족한 말씀 대신에 박지원 장관님의 제가 축사를 한번 좀 대독을 해서 제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 지방정부의 메타스마트 시티 구현 방안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강남구가 지속 가능한 그린 스마트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를 계기로 강남구가 더욱더 힘차게 발전해 나갈 것을 성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겸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박진 인사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명 강남구청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학회 세미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참석해서 저도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이번 세미나 학술에는 우리 지방 정부의 메타 스마트 시티 구현 방안을 주제로 한 제52차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의 개최를 우선 축하드립니다. 메타 스마트 시티로서 강남의 역할을 주목해 세미나 주제로 우리 강남구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같이 좀 듣고 토론도 했으면 이런 생각이 여기 오니까 또 느끼는데 일정상 중간에 가게 돼서 송구스럽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 독일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은 사실 상당히 세계적으로 학술 이런 쪽에 참 저명한 그런 재단이고, 우리 한양대학교의 한상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님 또한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리더를 하시는 분이, 우리 강남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도 앞으로는 미래 도시를 위하고 또 4차 혁명 산업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 토론을 많이 거치고 또 많은 의견을 듣고 그것을 또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강남이 주도해야 되는 것은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토론회에 같이 귀한 시간 내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강남에 관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또 우리 언론 쪽에서도 또 의회 쪽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은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항상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보면은 학술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참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존경심도 갖게 되고, 또 강남이 이래서 앞으로 계속 이래 발전이 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강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구상하시고 미래를 좀 잘 구상하신 다음에 우리가 직접 실현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책자는 이렇게 잠깐 봤는데 참 우리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자라든가 주제라든가 우리 강수경 오늘 주관 강수경 국장님이 오늘 저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뭐로 지금 참여하는지. 그러니까 이 행사 준비를 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이것도 평가해서 그걸 또 앞으로 학술지나 이런 데에 좀 발표를 잘 해가지고 우리 강남의 롤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각계에서 축사와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윤성현 의원님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제52차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 지방정부의 메타 스마트시티 구현방안 강남구의 비전과 전략 이 세미나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4차 산업의 첨단 승부로서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를 최일선에서 구축해온 강남구가 앞으로 로봇 친화도시, 인공지능 융합도시, 그린 스마트시티 정책과 함께 메타 스마트시티 앞장서서 새로운 지평을 선도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미지의 미래입니다. 그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그동안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온 강남구가 신개념 메타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윤상현 오늘 세미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강남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과 협력하여 문화, 건축, 생활, 행정 서비스 등에 적용할 새로운 차원의 메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미나의 축하와 성공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내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 외무부 장관님의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박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강남구 병 국회의원 유경준 의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서울시 의회의장 김형기 의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곧이어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이 흐르네요. 곧 이어 곧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이명훈 원장님께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강남구의 미래도시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명훈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좀 양이 많아가지고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요. 좀 바꿔야겠네요. 스마트 시티 하면은 네옴 시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평양한 산업과 산업지대를 길게 가로지르는 170km의 거대한 거울식 반사유리 건물, 사우디아라비아가 부르는 미래도시 네옴의 일부로 홍해 근처에 건설될 선형도시 더 라인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대도시 하나를 한 줄로 늘여놓는 셈인데요. 거울로 둘러싸인 두 개의 고층 빌딩이 서로 마주보는 쌍둥이 건물 형태를 띠며 135개 구획으로 나뉘어 각 구획마다 100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건물 안에는 주거, 교육시설을 비롯해 수직농장, 경기장, 요트정박지 등이 들어설 예정.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하지만 높이는 500m, 길이는 170km를 육박하기 때문에 최대 9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
더 라인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상에는 오직 녹지공원과 집만 있고 도로와 차는 전무한 것이 특징인데요. 대신 이동수단으로는 고속열차를 이용해 20분 이내에 도시의 양끝을 연결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시 전체 기후가 조절돼 1년 내내 기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에는 더 라인 이외에도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 첨단 기술의 근접체 옵사본 등 친환경과 관광, 최첨단 사업이 모두 어우러진 미래도시가 건설될 계획. 네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사업 비용은 약 1,300조 원. 이사장 모한 바데빈 살만 왕세자는 결국 자급도적으로 전환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더 라인 완공을 목표하고 있지만 각종 매체에 따르면 최대 5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였습니까? 이게 실현될지 좀 염려가 많이 계시는데요. 2029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가 여기 네옴시티입니다. 예, 그나마 실현될 것 같아요. 자, 네옴시티 위치를 좀 보면요,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요 지금 네옴시티로부터 해가지고 비행기로 8시간 안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사우디가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하고 우리 강남구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도시 방향 무엇일까 해다가 보니까 미국의 ULI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은 부동산 개발대표쯤 되는 건데요.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그런 편인데 한 번 컨퍼런스 하면 한 5천 명쯤 모입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협회죠. 여기에서 이제 도시는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그게 짚어보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요. 염가의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가 풍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고 출산이 장려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 내려놨는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내놓으신 공약을 한번 봤어요. 요거와 함께 매치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주택, 문화, 건강, 또 출산 장려까지 다 하기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공약이 그대로 실현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도 최고긴 합니다만 더더욱 최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현 주소를 좀 보기 위해서요. 그동안 좀 평가를 좀 봤는데 우리 한국일보하고 그다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같이 평가한 게 있는데요. 2020년도 종합 1위였고요. 2021년도도 종합 1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 행정 서비스 중에서 문화관광 부분은 2020년 49위였습니다. 21년에는 9위였고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이게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보니까 무슨 부동산 가치 점수, 경제력 점수, 그다음에 행복지수 탑입니다. 탑 중에 탑인데 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사회 안전 지수. 이게 올해 1월달 보면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6위, 전국에서는 20위입니다. 작년에 어땠을까 봤더니 작년에 높았어요. 서울시에서는 2위, 전국 2위였습니다. 뭐가요? 사회 안전 지수가. 그럼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경제, 활동, 생활 안전, 건강 보건, 주거 환경 4가지 파트인데 이 중에서 경제 이거 다 위일 거고요. 제일 부족한 게 이거였더라고요. 주거 환경 중에서 문화 여가,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요거는 지역적인 비유입니다만은 우리 가로수길에 있던 파란가가 지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 한남도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우리 그 청장님께서 지난번 그 선거 때 공약의 일부입니다. 우리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부터 해서 저 청담동 패션거리까지요. 메타로드를 만드시겠다. 증강현실 둘레길이죠. 그래서 강남의 재미를 꽉 채운 메타로드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가로수길에 가보면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애플 스토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가로수길이 보니까 통가도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보다는 요거를 최소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통가도로가 아니라 보차 혼용도로 이렇게 해주면 그럼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인이 모일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일본의 저 시골에 있는 다카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기 이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 이거 모르고 계시죠? 이거 루이비통 매장입니다. 시골 전통시장에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근데 이 루이비통 매장 덕택에 이 동네가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여기를.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 보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들어왔지? 근데 이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 그 동네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 좋은 자원이거든요.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요, 역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새로 계획되어 첨단을 달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강남구가 지금 고유색을 발견하고 보다 깊은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시산업과 문화의 결합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머무고 싶은 강남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장님께서 내놓으신 공약, 특히 문화 부분이요, 잘 확대 실현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관광 행정 서비스가 업되고요, 서비스 그 사회 안전 지수도 업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분야 중에서 좀 문화에만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이제 브랜드 평판 지수라 그래가지고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결과 내놓는 것인데 지난 9월달에 평가를 봤더니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요 우리 강남구에 3위와 5위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DOU 그리고 맥스트라는 기업인데 둘 다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잠깐 좀 소개시켜드리면요, 이 DOU에서 여러 상품이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게 인기 연예인하고 데이트하는 채팅 통해 가지고요. 그런 버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 방 대학원생 중에 저기 박정원이 학생하고 우리 인기 연예인하고 채팅한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잘 자, 잘 갔다 와, 어디 아프지 않니?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도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그 시가총액이요, DOU가 2조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 DOU의 모회사가 SM이거든요. SM의 시가총액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자, 우리 다른 하남시의 경우입니다만은 하남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DOU, 맥스트, 또 뭐 SM, YZM 등등 해서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그렇고요. 요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짐로듀스. 요 짐로듀스가 한국에 투자했어요. 어디에 투자했냐 그러면 레보이스트라고요. K-pop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왜 투자했죠? 예, 돈이 되니까 투자한 겁니다. 그 조금 좀 큰 얘기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죠. 경제 상황이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근데 저는 좀 감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최소한 우리나라의 K-팝 이런 것들은 세계적입니다. 아주 경쟁력이 뛰어난 거예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DOU, 맥스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좀 지원해 주고요. 또 좋은 기업들 많이 또 유치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게 하는 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스마트 머니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지요. 우리 강남구는 거기 선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화 가치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쫙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지금 이제 작년 말 시점으로 해서 10월 4일까지 상황인데요. 우리 원화가 얼마큼 떨어졌는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봤을 때 원화가 요쯤에 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은 파운드, 유로, 대만 달러. 대만하고 우리가 똑같이 NIS 한국이거든요. 근데 대만이 우리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달러 외환 보유액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요, 외국 기업 유치 관련한 데이터인데 법인세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빨간색인데요. 2018년도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G7, OECD는 다 내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동경역 앞에 있는 마루로치 지구라 그래서 일본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높게 올리라고요. 용적률을 2배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시시콜콜한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요. 외국 기업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는 2018년에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금액이 줄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지금 그 제조 반토막 났고요. 부품 소재 한 3분의 2토막 났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비스업입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정보통신업 이게 무려 400% 올라 400%가. 자, 근데 그중에 이게 뭐냐 정보통신업이 이런 겁니다. 정보통신업이란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정보 서비스. 이런 게 정보통신업인데 이게 무려 4배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인세 올라도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문화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요.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원이다. 여기에 우리 강남구가 적극 끼어들어서 선두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계는 지금 5차 산업혁명의 시대, 혁신 경제 시대인데요. 우리 강남구는 5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의 선두가 당연히 되어야 될 테고요. 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니까요. 4차 산업 ABC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고요. 5차 산업 설명하는 건데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요. 미국 ULI 아까 말씀드렸던 그 ULI에서 21세기의 위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혁신 경제, 그리고 예술,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부동산 개발했을 때 21세기 위대한 도시가 만들 수 있다. 문화 굉장히 강조하고 교육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혁신 클러스터가요, 교육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 클러스터는 왜 도시 안으로 회귀하는 건가? 당연하죠. 좋은 인재가 있고 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서초의 얘기입니다만, 강남역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서초동에 있던 우리 삼성타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갔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자원이 자산이 서울을 떠나서 다시 수원으로 간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 3도심 중에 하나이고요. 지난 7월 26일 날 서울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에 금융 업무 지부를 넣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강남구는 다 좋은데요. 이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아니 구청장님 가보시는데 좋은 꼭 하고 싶은 말 듣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뜬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경 쪽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없는 거 이거 갖추려 그러면은 조경에서요 착용이라 그래가지고 저 앞에 있는 내 집 앞에 정원에서는 없지만 저 앞에 있는 산을 나한테 끌어들여서 우리 집 정원처럼 쓰자 하는 게 착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에 없는 것은 다른 걸 좀 가져오자. 그리고 지금 서로 상생의 시대거든요. 서로 도움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용산구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조해서 이런 생각 트라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안 드리고 싶었는데 가셨네요. 자, 5차 산업혁명 시대요. 혁신 경제 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미래상은 무엇일까? 자, 세 각국은요. 5차 산업혁명 혁신 경제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등 동경 등 세계 대도시에서는요. 5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를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잘 아시는 허드슨 야드. 자, 이거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 구글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왜 미국 회사의 구글이 캐나다로 갔는가? 왜 갔는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토론토가 신기술 융합하기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구글 스마트시티 안에 벡터 인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이 들어섭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서로 주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캐나다 연방정부하고요. 온타리오 주정부가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 아니면 현물입니다. 얼마입니까? 1조 1천억 원. 그러면 캐나다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저만큼 엄청난 돈을 주고 미국의 구글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이건 영국의 도크랜드입니다만은 도크랜드 쪽에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살 아주 고급의 주택지를 바로 근처에다가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 여기에요. 이 국제금융센터 안에
5만 명이 일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허들 일자리가 아니고요.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는 엄청난 일자리입니다. 그게 5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일본인데요. 잘 아시는 록봉 힐즈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이고요. 이 두 가지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록봉 힐즈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오피스타워 큰 거요. 거기 53층, 4층 이런 데다가 최고층이죠. 거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미술관, 갤러리, 전망대, 아카데미 힐스. 문화 가치를 사업성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상층부는 당연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다가 문화시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나타났느냐. 모리타워 자체의 임대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문화를 집어넣었더니. 자, 여기서 끝이 지는 게 아니가요. 요 지금 록봉 힐즈하고 옆에 있는 미드타운은 서로 경쟁 상대에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끼리 있으니까 경쟁 상태는 거죠. 근데 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공유하느냐? 록봉 힐즈에 있는 모리 미술관, 그리고 미드타운 안에 있는 산토리 미술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립신미술관,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삼각 트라이앵글 안에 여기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지저분한 반문화 성행지입니다. 라이브 쇼 같은 거 그런 데거든요. 그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요.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록봉 힐즈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덕택이다. 우리가 이 주변의 문화를 건전하게 좋게 바꾸고 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니혼바시라 그래서 긴자 옆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니혼바시 코레도가 있고 그 안에는 일본의 전통 고래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시켜주면요. 키아라고 하는 칼가게입니다. 칼가게. 요 칼가게 파는 칼값이 얼마냐 하면은 제일 싼 게 한 40만 원, 비싼 거는 200만 원 합니다. 무슨 식칼 하나가 200만 원씩 해. 왜 그럽니까? 이 식칼에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요. 그거를 사갑니다. 자, 세계 대도시는 지금요. 문화가 살아있는 문명 도시를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우리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이고요. 서울 3구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3구는 강남, 용산, 서초고요. 도시기본계획상 그 상위의 일자리, 주택, 국제, 교육,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미래상은요. 5차 산업과 혁신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좋은 문화, 건강한 도시, 영가의 주택, 그리고 고급 주택, 그리고 좋은 국제학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통해서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실래요? 요거 지금 지브루스 세계적인 부호죠. 제 양반이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브루스는 미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이사 간 것이냐?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도시로서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교육 환경이. 딸이 어려요. 14살, 11살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자, 티모테우스가 미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간 이유요. 좋은 문화, 아시아의 문화를 배우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옮겨갔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키워드 떠는 게 국제학교입니다. 좋은 국제학이 있어야지만이 외국에 좋은 기업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인데 불행히도요.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돼 있어요. 서울은 안 됩니다. 좋은 국제학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돼요. 관련 법을. 자,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국제학교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것이 좋은 주택입니다. 서울이랑 인프라도 필요하지만요. 외국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스마트머니가 잔뜩 들어오려 그러면 좋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멋진 집이 있어야 돼요. 일본은 그걸 위해서 아주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강남구가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 강남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문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오피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주택, 좋은 국제학교 이걸 다 갖춰야지만이 외국에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강남구가 살고요.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울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웬만한 그 외국에 뻗지 않아도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가버리시고 안 계시지만 그 공약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혁신기술 라이프가 실현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 여기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중심 강남, 글로벌 혁신의 중심 강남, 서울의 경영 중심 강남,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 강남.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페루 국립공과대학 김연수 교수님께서 외국의 메타시티 추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루에서 지금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하고 페루 내가 있는 대학에 ITS 스마트 시티 대학원 생활로 지금 한 교수님하고 잠깐 지금 한양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강남구에서 메타시티 때문에 주제가 있다고 해서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과학기술하고 지금 외국에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운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쪽에서 준비를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또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한번 주제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목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그린 스마트 시티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은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반드시 프로토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91년에 지방자치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까지 오게 된 배경이 91년입니다. 1991년. 이거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프로토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어떻게 비전과 전략을 하면은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로 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남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고려시대부터 역사가 쭉 오고 79년에 서초동하고 분리가 됐고, 저도 서초구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이제 조금 하는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가 많이 조성이 됐고, 지금은 이번에 조 청장님께서 민선 8기로 청장님 되셔가지고 이 부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현황도 보니까 현재 1,700명 정도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강남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만 좀 봤습니다. 메타시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가 먼저 출발하면서 정보기술이 이제 통신하고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91년에 일본에서 자기들이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사람처럼 하게 만들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의 기술은 휴먼 테크에서 이제 휴먼 터치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30년 전의 일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이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교통에다가 접목을 딱 시켜봅니다. 교통 부분에 통신 부분을 교통에 접목을 딱 시키니까 이 부분이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딱 받아와서 IT에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시작이 이제 91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보니까 이게 뭐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가져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신겐 조약이 되어 있는 23개 국가들이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확실히 그 접근이 좀 달라요. 메타시티를 운영하거나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개의 대학의 연구소에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그거 100개 받고, 그 다음에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스마트시티법을 완성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계속 지금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ICT하고 ITS하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하고 LOT가 접목이 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메타시티로 발전하는 거죠. 메타시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 1,000만 이상 큰 도시니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스마트 리빙 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ICT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ICT에는 교육, 문화, 기술, 이제는 뭐 잘 아시지만 이제 헬스케어까지 다 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메뉴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렇게 발전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은 거의 도시 개발을 하고 부동산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이제 ICT가 나오고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해서 시작한 게 파블릭 부분에 먼저 활용을 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파블릭에 활용을 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걸 조금 응용을 해서
비즈니스 쪽에 효과가 나니까, 이펙티브한 효과가 나니까 기업에다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파블릭으로 했지만 프라이빗으로 넘어갑니다. 프라이빗하고 파블릭이 합쳐지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형성되어 있는 메타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최근에 또 이번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타시티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한번 봤어요. 한국은 2000년대부터 한국은 메타시티로 출발하자고 유시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도시 개발한 거죠. 저 보시면 화성시 동탄, 파주, 대전, 인천, 송도 이렇게 처음부터 유시티를 만들고 2008년에 유시티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시티 법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법하고 연관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주로 보면 최근에는 지방자치에서 많이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는 반대 측면에서 작은 데서 출발해야 되고, 저 부분은 법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런 괴리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의회의 기능이, 한국은 의회의 기능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 강행정이다가 약의회 기관인데, 유럽은 거의 의회가 강입니다. 행정부에서 유럽에서 하는 의회에서 있는 법을 못 바꿔요. 더 강합니다. 그 상위에 있어요, 법이. 그만큼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렇게 고려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메타버스가 폭발하게 증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게 정강현실하고 라이프 로깅하고 이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하고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하시는 그 화폐 체인지하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 같은 바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뭐 이랬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은 하지만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도시와서 지방에서 운영을 할 거냐. 사실은 스마트 시티는 도시와 지역의 삶을 바꾸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운영체제가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고, 이거는 기술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르게 폭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여기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잘 아시지만은 뭐 인터넷상으로 많은 불법 요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컨대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합니다만은 강남구에서 메타시티를 적용하려면 최소한의 그런 불법적인 요인들을 의회 조례라도 제정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현실 상황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그냥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더니 여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메타시티에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해결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동들 뭐 다 있고 매춘도 있고. 이 해결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도시의 시스템으로 운영체제를 바꿔놔야 되는데 이 도시 시스템을 운영체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가시적으로 자꾸 하려고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연결성, 환경성 솔루션만 잘 해결이 된다면 그 지역의 강남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운영체제로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조례에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에 주민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토론을 해요. 결론을 내지 않고 그 주민들이 알아서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자기들이 기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관에 뭔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2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사전에 만드는데 이 다 다릅니다. 왼쪽 거는 미국 거고 중간 거는 일본 거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거는 유럽 겁니다. 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국은 거의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하려고 법을 만들었고, 일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업뿐만 아니고 기업, 민간 모든 영역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유럽은 주로 교통체제 연결하고 연결망 연결하는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초기에 출발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면 공약집 그 90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31개를 의결을 했더라고요. 의결을 했는 부분은 최소한의 의회 조례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국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스마트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다음 일본은 도시 재생 연계해서 서비스로 하는데, 일본은 사실은 도시를 재생하는 게 조그마한 도시에서 노인들이 많은 도시에 그 도시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버스를 제공해주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 시스템이고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아랍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게 실현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그 철도를 하이퍼루프 하는 게 시속 800km까지는 지금 완성을 했어요. 그 시속 1000km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침 먹고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중국 가서 저녁 먹고 다시 여기 오는 세상에 오는 거죠. 2035년에서 2050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2035년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페루에서도 페루에는 여러분 그 라틴 아메리카 도로가요. 우리는 부산까지 가면 500km지만은 그 나라는 37,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킬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킬로에 그 바다 태평양 안에다가 그 바다 밑으로 해서 뭘 하냐면 고속철도를 캐나다까지 뚫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하이퍼루프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보는 거죠. 이미 유럽은 그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빅데이터에서 출발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얘들은 연구를 하고 이미 30년 후를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메타버스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보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앞선다고 보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남구에서는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UCT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준비는 하고 있지만 강남구에서 출발해서 다른 구에도 쓸 수 있도록 그리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하고 다른 구에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메타시티 개념으로 확산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로 이미 매출을 올립니다.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브라질하고 칠레는, 브라질은 좀 특이한 게 좀 생겼어요. 샌드박스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건 미국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미국은 90년대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융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ITS라는 법을 만들어서 폭발적으로 응용을 했고요. 2009년에 자기들이 필요한 교통혼잡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외국에다가 알려주기가 하고,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 법안이 지금 제안은 돼 있어요. 제안은 돼 있는데 법을 빨리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뭐 크게 제가 보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게 이제 법하고 연결되는 건데, 미국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엔 간단하게 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경제, 교통, 환경, 행정 6가지로 출발했지만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 확산을 시켜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는 파블릭 개념의 관리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넘어가주는 그런 형태의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주로 이제 유럽은 철도나 이런 걸 다 다른 나라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부 통일시켜가지고 기술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유럽의 플랫폼이고 처음에는 스마트 시티에서 주도를 해보니 아니, 정부에서 주도를 해보니 스마트 시티가 완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도하는 것을 운영에 대한 제시만 하고 지방에다 넘기는 거죠. 각 분야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은 일본이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은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유사하고 또 일본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유사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일본한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본에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5.0이라는 걸 이미 설계를 했어요. 스마트 사회 5.0이라는 이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4차 산업이지만 걔네들은 이미 5.0이라는 설계를 해가지고 이미 빅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죠. 로봇하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 이제 이게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전략은 건강까지 갑니다. 건강까지 가서 헬스케어까지 가고 이동수단,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 조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핀테크, 공급사설을 이제 차세대 공급사설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러면 자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지금 그 얘네들이 성공한 게 도시가 거의 노인들이 있어서 도시들 거의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을 스마트 시티를 제공을 해서 자율카를 제공해서 스마트 시티 사례로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독일인데요. 함부르크인데 함부르크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질트라는 섬이 있는데 네덜란드 덴마크하고 경계선인데 거기는 300년 동안 독일이 참 무서운 나라예요. 300년 동안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녹아있는 그 안에 그 머티리얼을 보면 그 요소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개념을 설계를 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으로 오토크라프트라는 그 회사가 이 자율주행 여기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벤치마킹하면 좋겠고 지금은 16%의 증가율을 매년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로만 매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경제적인 게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켜가지고 메가시티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상파울로인데 상파울로는 이 인구 5만 이상 677개 도시의 서비스 평가를 스마트 시티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이 서비스 평가하는 부분에 여기서 지표는 71개고 75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으면 만약에 강남에서 이게 강남구에서 뭔가 좀 공약대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지표가 어느 정도 의회하고 조정해서 지표가 먼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표에 따라서 의회에서 강남구에서라도 의회 조례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샌드박스, 브라질도 샌드박스 법령인데 요 안에 이제 외국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외국 기업들 다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 기업에서 투자하면은 법을 내주는 거죠. 자체 내에서 법을 승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시티 추진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면 좋을까 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면 제가 본 공약상으로는 31개 의결된 공약이 있었고요. 이 강남구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재구성이라는 게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해오던 이런 패턴보다는 조금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의회와 협력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통제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조금 조율을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 위주로 도시 위주로 넘어가지 말고
가고 지역 주민 위주로 가면 메타시티뿐만 아니고 스마트시티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그 강남 거리기에 메타시티를 조금 인사이드 해보면 조금 애드 해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메타시티 기반해서 메타시티에서 스마트시티 기반해서 메타시티로 가고 그린 스마트시티의 변화된 개념화를 조금 어느 정도 강남화시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요. 그다음 여기 아이디어는 사실은 아이디어가 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았던 사람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부족하죠. 거의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지방자치는 탑다운이고 바텀업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은 거의 아이디어를 주민으로부터 받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어떻게 하냐 하면 거의 우리가 그 공청회나 이 과정을 1, 2년 거치는 게 아니고요. 5년, 7년, 10년씩 거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죠.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스마트 시티를 그린 스마트 시티를 운영 체제로 베이스를 두고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튼튼하게 출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봤고요. 현재 31개 이행할 수 있는 도시 운영 체제만 지표를 상파울로는 75개인데 뭐 100개도 나올 수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페루의 ICT 법안을 146개 지표를 설계해 줬어요. 페루 국도청에.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문화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전체적인 문화부터 자기들이 습성이 들 수 있는 그런 컬처까지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재생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그린 스마트 시티까지 도달하려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두면 그게 법이죠. 그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샌드박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 부분에 메타비전을 두고 요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외국이든 사기업이든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린 스마트시티 실행할 때는 개인한테 모든 정보를 스마트시티에서 앱으로 보내주는 거고 저기 스페인 같은 데는 이미 쓰레기 하는데 쓰레기 폐기실에 하는데 스마트시티를 적용해가지고 집에서 모든 부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단계별로 본다면 스마트시티 실행하기 위해서 기술 적용 발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강남구에 대한 아키텍처를 생성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빙맵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이걸 받아가서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실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은 의견을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는 걸로 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세요.